기네스북에 등재된 가장 오랫동안 사신 분이 프랑스에 계셨던 할머니. 그래서 120세 시대, 120세 시대라는 말이 나온 건데요. 되게 이제 60세에서 65세쯤에 퇴직을 하게 되는데 그 뒤로도 한 30년 정도는 더 시간을 보내야 하잖아요. 100세 이상 장수하려면 어떤 특성을 갖고 있어야 할까요? 1960년대 전 세계 평균 수명이 52세밖에 되지 않았었습니다. 불과 지금으로부터 60년 전인데 지금은 어떤가요? 전 세계 평균 수명이 약 75세에서 80세 정도로 늘어났고요.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은 이제 84세에서 85세 정도 되죠. 전 세계에서 2030년 정도가 되면 100세 이상 장수하는 사람들이 100만 명 이상 넘어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도 하고요. 20년 전에 의사생활을 처음 시작했을 때 뇌졸중이나 이제 파킨슨병에 이환돼서 병원에 오시는 분들의 기본적인 연령대가 60대에서 70대 초반 정도였는데요. 확실히 그 발병 연령대가 과거보다 한 10년 정도는 더 증가되는 것이 체감되고 있습니다. 100세 이상 장수하려면 어떤 특성을 갖고 있어야 할까요? 먼저 유전적으로 좀 타고나야 되겠죠. 기네스북에 등재된 가장 오랫동안 사신 분이 프랑스에 계셨던 할머니. 그분이 이제 122살까지 살았거든요. 유전자적으로 완벽하다고 생각할 만한 좋은 조건을 갖고 있으면 기본적으로 지금 120세까지는 살 수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된 거예요. 100세 이상의 장수를 했던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 똑같이 100세 이상 장수할 수 있는 확률이 17배에서 18배 정도 더 높다고 나오기도 하거든요.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 이제 유전자 관련한 연구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환경적인 요인, 그리고 또 내가 어떻게 삶을 꾸려나가느냐에 따라서 장수가 결정된다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크게 한 4가지 정도를 꼭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는 삶이 규칙적이어야 됩니다. 이 규칙적인 삶 속에는 운동과 식생활 습관도 포함이 되겠는데요. 대개 아침 식사를 거르지 않는 분들이 장수하는 비결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것도 차려 먹는 데에도 되게 스트레스 받고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는 뭔가 약간의 탄수화물과 단백질의 비율을 좀 맞춰서 식사를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은데, 조그마한 빵하고 뭐 계란 그리고 우유 같은 것들을 같이 곁들여서 간단한 아침 식사를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나이가 들어서까지 계속 활동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퇴직을 하는 시기를 살펴보면은 되게 이제 60세에서 65세쯤에 퇴직을 하게 되는데 그 뒤로도 한 30년 정도는 더 시간을 보내야 하잖아요. 그래서 더 나이 들어서까지 일할 수 있는 분위기도 점점 좋아지고 있죠. 내가 직접 돈을 벌지 않더라도 사회적으로 많은 교류를 할 수 있는 일들을 꾸준히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정신적으로 건강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정서적으로 건강함, 그러니까 10명 중 9명이 우울증이 없었는데요. 그것은 장수하지 않았던 노인 연령층에서 10명 중 3, 4명 정도가 우울증을 가지고 있었던 거에 비하면 대단히 낮은 수치이기도 했거든요. 본인 스스로도 신체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았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약 한 20, 30년 전까지만 해도 관절염이라든지 조금 통증과 관련된 질병을 상당히 많이들 갖고 계셨었는데요. 최근 연구에서 장수하시는 분들은 만성 질환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당뇨와 같은 질환이 해당될 텐데, 이런 병을 앓고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근육량이 많이 확보되어 있으면 당뇨나 고지혈증에 대한 적응 능력도 상당히 좋아지고, 또 심폐지구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유산소 운동을 많이 하셨던 분들이 혈압도 낮아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런 병에 대해서 잘 알고 관리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던 분들이 결국 오래 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오래 살려고 고지혈증 약 먹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이제 이상지질혈증 학회의 권고 사항을 보면은 LDL 콜레스테롤 기준으로 160보다 낮으면 정상으로 판독하기도 하는데, 아무런 이제 만성적인 질환을 갖지 않더라도 40세 이상의 남성 또는 이제 50세 이상의 여성인 경우에는 130보다 낮게 권고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메가3가 혈행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기능성을 인정받았죠. 확실히 그 중성지방 수치가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평상시에 불포화지방산 섭취율이 좀 낮거나 정크푸드 같이 오메가6의 비율이 높은, 또는 포화지방산의 섭취율이 좀 높은 사람이고 혈액 검사를 했는데 중성지방 수치가 3, 400 이상 높게 나오는 분들이라면은 오메가3를 젊어서부터 드시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전학을 전공하시는 분들이 보기에는 인간의 최대 수명을 한 150세 정도까지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증명된 나이는 122세까지 증명이 되어 있으니까 의학기술의 발달에 지금 순서를 살펴보면은 가능할 것 같기도 해요. 지금 이제 유전자 변형 치료까지도 생기고 있거든요. 그럼 2030년에 태어난 신생아들은 150살까지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